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자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왜 대형 평수를 살 때 조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공급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소형 평수는 굉장히 많이 생산된 반면에 대형 평수는 많이 희소해졌죠. 그것 때문에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떤 유튜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대형 평수를 샀다, 갭 투자했다. 그렇게 해서 2개월 만에 2억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서 구독자 수도 한 18만 명 이상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벌었던 2억 다 어디로 갔나요? 그분이 사셨다는 아파트 지금 가격 볼까요? 7억 5천에 샀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 가격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건영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42평. 그것도 실거래가로 보려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봐야겠죠. 2018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물론 희소한 거는 맞습니다. 40평형대가 희소한 거는 맞는데 그거를 사려는 수요층도 봐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가 아예 빵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바로 환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2018년 10월 이후에 거래가 없는 거는 이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얼마 전에 거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인기 있던 지역은 그 냉각기에도 조금씩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남 재건축 그런 것이라든지 오랫동안 지켜봤던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예 0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대기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 세력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아직까지도 없는 겁니다. 2019년에 하나도 없죠. 지금 매수세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42평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형 평형대를 보십시오. 꾸준히 있습니다. 2019년에도 1월에 하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석 달에 걸러서 한 번은 있죠. 2019년도 그렇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형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성 때문이에요. 황금성.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내가 원할 때 뺄 수 없다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좋은 물건을 딱 받았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최근에 강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천구, 마포구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감지를 되게 바로 지금 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당장 계약금을 쏴줘야지 내가 거래를 할 텐데 하다못해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잔금도 문제죠. 내 집이 팔려야지 잔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못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배액배상 제도 때문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황금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돈을 딱 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유튜버가 이 부동산은 굉장히 투자했는데 나름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었더라고요. 2, 3개월 동안에 모든 이 근방의 아파트들 다 분석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이전 과거 80년대까지 가격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엑셀로 짜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추이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안 오른 지역들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래서 했다는 것이 이제 동작구가 굉장히 지난 상승장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오른 상도동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오른 그러면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러한 40평형대를 봐서 건영 아파트 40평형대를 샀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간과를 했던 거죠. 그러한 요건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아도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날 오르는 곳들, 그런 곳들만 계속 오르는 겁니다. 강남은 계속 오르고요. 그 다음으로 올랐던 곳들 계속 오르고요. 전통의 인기 있는 지역들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물론 그 와중에도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도 그렇고요. 신길도 그렇고요. 그러한 예외 지역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난 상승장 이후에 약간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워낙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오르는 지역들, 정말 확실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만 오르는 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한 이쯤에 산 것 같아요. 7억 6천이나 7억 5천, 뭐 로얄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8억 6천, 뭐 근데는 그때 방송 한 11월 달에 방송했을 때는 그때 호가가 한 9억 2천까지도 올라갔었나 봐요. 그때는 다른 곳들도 다 그 정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호가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실거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호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뭐 8억 6천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7억 5천에 내놨는데도 아직 팔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3층이긴 하지만 세금 떼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재미를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요즘 서울 평균 아파트 중위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40평형대 7억 5천이면은 굉장히 가격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경기도에서도 이 정도 이상 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과천이나 판교, 하다못해 광명도 40평대가 이거 이상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그분이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좀 초보가 아니까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보니까 부천 지역도 샀던데 2주택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게다가 또 부천 지역입니다. 뭐 부동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안 오르는 지역이죠.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일산도 그렇고 일산과 하다못해 일산과 분당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2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걱정해야겠죠. 두 개 합치면 그래도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갭 투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게다가 잘 안 팔리는 40평대를 샀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실패를 경험 삼아 나중에 더 잘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갔다는 거. 게다가 뭐 유튜브 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 걸려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 젊은 친구인데 그러기면은 게다가 그 대기업인데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인데 참 안타깝네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서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2,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옛날 역사, 과거 데이터 다 봤다 하지만 그거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짜다 보면은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분석을 더 잘해야 되고요. 큰 흐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심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는 상황이지만 좀만 지나 보면은 그 과열기가 지나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옷과 또 비슷한 거죠. 옷 유행할 때 뭐 그 당시에는 와, 저 너무 세련됐다. 저 옷 너무 입고 싶다. 저렇게 입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옷을 많이 사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불킥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온갖 언론들과 뭐 주변들에서 그 지역이 굉장히 좋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가지만 어느 순간 딱 지나가 보면은 아, 내가 왜 여길 왜 들어왔을까? 여기 뭐 학군도 안 좋고 주변의 환경도 안 좋고 여기 가팔라 가지고 막 힘들고 이런 집을 내가 왜 샀을까? 뭐 공기도 나쁘고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집을 내가 왜 샀을까? 뭐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핫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 거기는 안 돼. 이러한 곳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현재의 분위기, 그 다음에 미래에 과연 이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재산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막 상승기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이 상대적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내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내가 이제 점점 빈곤층으로 가는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야겠다 해서 덥석 사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굉장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도 이미 지나서 지금 인기 지역들은 반등하고 있죠. 충분히 시간을 맞췄다면 실행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할 시간은 이미 좀 지났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실행에 옮겨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실수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